친정엄마한테 아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잔소리. 맞아. 대강 좀 먹어라.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정말 설수연 씨처럼 예쁘게 저희 엄마가 조금 아주 그냥 고상병 환자예요. 얌전하게 지금도 크게 안 웃으시는데 웃는 습관부터 뭐 밥을 먹을 때 앉아서 입을 벌리고 먹으면 야야 이렇게 하면 저희는 밥상에서 딱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평생에 큰 소리가 없어요. 니네 좀 보자. 방에 들어와봐라. 이러면 들어가는 순서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쭉. 저희는 정말 엄마가 매를 딱 들어본 적도 없어요. 우리 아버지 보고 맨날 방에 와봐요. 이러면 우리 아버지는 와. 안 들어가려고. 완전 버둥거린 애처럼 그럴 정도로 사람을 쫙 해놓는데 엄마는 반드시 논리적이고요. 늘 이유가 있어요. 근데 저한테 제일 제가 힘들었던 건 늘 치마를 입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. 주름 치마를 손수 만들어서 X자로 이렇게 해서 흰 브라우스에 곤색 치마 밤새 이렇게 해서 입히면 저는 진짜 2시간도 안 돼서 이거 단추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.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. 얌전히 걸어라, 바로 앉아라, 오래 꼭꼭꼭 그건 어쩌면 사위하고 장모하고 똑같은지 꼭꼭 씹어 먹어라, 말 천천히 해라,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라. 정말 저희 엄마 지금 다 하시는 거잖아요. 그냥 하고 있어요, 정말. 근데 저는 지금 엄마의 잔소리 안에 자식을 볼 때 내가 저 자식이 정말 단점이라고 느끼는 게 그 아이의 살아갈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엄마가 저보고 대강 좀 먹으라고 하는 걸로 저는 요리하고 있잖아요. 엄마가 대강 좀 말뚝싹거리고 끼어들으라고 한 걸로 말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들이 잔소리 하실 때 단점이지만 그게 그 아이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. 저희 남편이 처음 저희를 만나고 엄마가 집에 초대를 했는데요. 저희 아버지도 우리 엄마의 그 입 먹는 식탁의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엄마가 얘기를 해요. 말이 커도 안 되고 밥알이 튀어나가도 안 되는데 저희 남편이 첫날 저희 집에 온 날 왜 보통 남자들은 후루룩 먹잖아요. 우리 엄마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아 서울대학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드나 씹는 거 이랬는 거. 네, 우리 아버지가 당황을 했어. 엄마 눈에 벗어날까 봐 당황을 하신 거야. 그걸 지금도 얘 아빠는 가끔 어쩌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시니까 가끔 좀 흘리시면 그거는 뭐 장인어른은 뭐 휴지만 만들었지 그런 거 못 배웠다.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민망했었대요. 그럴 정도로 이제 뭐 그래도 사위한테는 전혀 영란 씨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 안 하셔서 야단 안 하시지만 우리 엄마 잔소리는 좀 독해요. 네, 전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친정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잔소리를 했고 결국 설수연 씨는 어머니와 비슷하게 자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혜정 선생님은 어머니와는 전혀 다르게 자라신 것 같고 전에 성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다 이론입니다.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이론이에요. 아이고, 까시기는. 너무 많이 속상했구나. 뭐라고 얘기해도 어쨌건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를 키울 때 대충 키우다 보면 얘가 나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느 쪽 성향인지 뻔히 나와요, 그거는. 그럴 때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. 그걸 결핍이나 단점으로만 보지 말고 그거를 내 배우자, 나랑 닮았으면 배우자 닮은 거거든요. 그 배우자의 어떤 삶을 보면서 장점으로 혹은 다른 그걸 좀 좋은 쪽으로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봤자 안 변할 사람 절대 안 변하는데 맞아요. 그건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밖에 안 다가오거든요. 그럼 7살 때까지는 애한테 계속 그건 그때는 되게 중요해요. 지금 막 해야 돼. 지금 막 시작해야 되네. 몇 개월이죠? 지금 8개월이에요. 지금 여기 이가 때리면서. 더 이상 옹알이 하지 말라고 그래. 지금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. 지금 하는 중요해요? 네, 굉장히 중요해요, 사실. 이제 해야 근데 되겠다. 왜냐하면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 만 2세 정도면 성격의 80%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요. 해야 돼? 단, 문제는 방법이에요. 등 피고 쓰라 그래요. 방법이요. 등피고 싫어할까요? 등 피라고 때리는 거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. 8개월은 목이 가누겠다. 목은 가누겠다. 예. 서지도 못하는 애를 등 피라고 그러니까 때리는 방법은 훈육의 과정에 있어서 체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저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주의인데 그 체벌을 주는 방법은 명확하게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시간에 얘가 자기가 혼나거나 체벌을 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체벌의 원칙들이 있어요. 손이 그냥 나가서는 거는 가장 안 좋은 체벌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런 거는 아이에게 계속 얘기 불안을 일으켜요. 계속 불안하게 만든다고요. 언제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의 손이 와서 나를 때릴지 그래, 모른다는 쓰다 들으려고 불안은 그랬는데. 그거예요.
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, 그거는. 체벌을 할 때는 세워놓고 회초리를 이용해서 때리는 이유, 너는 오늘 이것 때문에 잘못했으니 몇 대를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.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알아듣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화를 내지 혼내질 않아요. 혼내는 건 원칙이 있는 거고 화내는 건 내 감정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한의원에 애를 데리고 오면 애들이 좀 산만해요. 좀 가정교육 문제 많아요, 요새. 근데 산만한데 선생님 한약을 먹으면 애가 좀 산만한 게 없어지고 아니요, 건강한 산만한 아이가 됩니다. 왜냐면 이 산만한 아이는 부모 중에 누구를 닮은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런데 어떻게 애가 바뀌길 바래요. 근데요, 잔소리에도 질이 있어요. 이게 양은 냄비가 있고 스테인리스 냄비가 있듯이 지금 생각해보면 잔소리에 질이 있다는 게 우리 엄마 맨날 들어오라고 말은 조용하게 야야 이리 와봐라 그 앉아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. 그러면서 맨날 이래요. 너는 어째 똑같이 또 하노? 어째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냐고 야단을 해요.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맨날 야단하시냐면 너는 어저께 얌전하고 늘 얌전한 애가 오늘 왜 이러느냐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을 나무라시니까 아버지 얘기는 들어요. 그렇지. 그런데 엄마는 가봤자 넌 잘못하는 애가 잘못한 게 뭘 잘못한 거야. 알아든 놈이 잘못하는 게 잘못된 거지. 그놈이 그 짓을 한 게 뭘 잘못했다는 거야. 늘 하던 대로 하고 일관성 있게. 저는 늘 자식을 키우면서 이걸 명심을 해요. 그 잔소리를 입대까지는 우리가 진령나고 좀 싫은 걸로 얘기했잖아요. 나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. 우리 친정 엄마가 맨날 우산 들고 있는데도 우산 가져가니? 목도리 했는데도 목도리 둘러라. 뭐 얘 늦게 다니지 마라. 뉴스 보니까 요새 납치당하더라. 엄마 다 같이 늙어 빠진 거예요. 납치를 해가니 엄마가 야 그래도 그렇지 않다. 어떤 사람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돼야 갔더라 이래요. 그럼 난 그걸 시작하면 나할 행동 다 하고 안 들어요. 그런데 그저께인가 그저께 가을비가 왔어요. 근데 이러고 그거 어떡하다 창문을 열고 혼자 이러고 앉았는데 눈물이 촤르 하는 게 그때는 잔소리도 듣기 싫다고 막 그러던 게 왜 나는 엄마가 보고 싶을까? 엄마가 보고 싶어 이 나이에 그 잔소리를 듣고 싶어. 그래서 내가 발작을 일으켰어. 동네에 또 울으셨구나. 있는 나하고 친한 그 동생들 부인들을 전화했어. 야 뭐하니? 아유 할 거 없어서 토론화 있어요. 뭐 어쩌고 저쩌고 몇 명 한 시간 야 5시에 뭉쳐. 다 어느 지점으로 와. 사단장이야. 그러니까 마포에 곱창 전골집. 곱창 전골집을 가서 대짜를 하나 시켜가지고 옆에 애들이 쭉 둘러앉아서 그냥 퍼먹었어. 거기다 그냥 먹니? 소주 좀 섞었지. 소주를 이렇게 딱 먹으면서 이렇게 곱창을 먹었을 적에 우리 엄마도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천장을 보고 내가 혼자 엄마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. 그러듯이 우리가 뭐 서방 잔소리, 큰엄마 잔소리, 시어머니 잔소리, 친정어머니 잔소리, 선생님 잔소리 싫다 그래도 그게 다 필요한 그런 잔소리야. 그리고 이 다음에 손 놓을 때 되면 다 그게 그리운 잔소리야. 그래서 거기서 교훈 주는 거는 다 받아서 단맛으로 단맛으로 먹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엄마 잔소리가 졸업할 때쯤 되면은요. 반대로 희한하게 이제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. 딸 잔소리. 딸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마가 밥 챙겨 먹었냐 뭐 했냐로 저도 똑같이 서슬 씨처럼 듣고 자랐는데 이제는 제가 전화해서 엄마 밥 먹었어? 그러면 먹었다 그러면 먹었다고 살찐다고 잔소리하고 안 먹으면 안 먹었다고 뭐라 하고 제가 그 잔소리를 하고 앉았더라고요. 엄마한테. 희한하게 딸은 엄마한테 잔소리하는 게 있어요. 이순아 하나님도 따님한테 잔소리 좀 들으시죠? 들으시는 정도. 공식 있어, 공식. 들으시는 잔소리. 아니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잔소리 들었다니 그립대는데 아우 나는 처지가 이렇게 돼서 아주 딸 잔소리가 무지무지 센 거야. 한때 그 우리 남편 그 일 때문에 화병이 걸려가지고 참 힘들었을 때 친구들이 위로해서 사주는 게 뭐야 이렇게 선생님 같이 술 한잔 사주고 그러니까 매일 술을 먹고
들어가서 비틀비틀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한 달 이상을 하니까 우리 딸이 날 참 부르더니 엄마 오늘 얼마 먹었어? 한 병 아닌 것 같은데 눈동자 보니까 음주 단속 우리 딸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 나 시집 보낼 거야? 딸 데려갈 때 엄마 보고 데려간다는데 엄마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야, 무섭다. 하면 어떻게 나 시집 어떻게 가라고 아이고. 그 소리가 콱 와서 닿더라고.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술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 만일에 시내에서 먹을 일이 있으면은 한강 고수부지에서 1시간 동안